현재 우크라이나는 벨라루스에 대한 최후 통첩을 날린 상황입니다. 벨라루스 내에 있는 군사시설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최후 통첩을 한 것인데요. 최후 통첩 시한은 6월 25일까지입니다. 오늘 이 내용 좀 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시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의 드론 공격을 지원하는 드론 중계기가 벨라루스 영토 내에 설치되어 있다며 일주일 안에 이를 철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벨라루스가 이를 철거하지 않을 경우 벨라루스에 대한 군사행동을 감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주장하길 문제의 드론 중계기는 벨라루스 내 2개 지역에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시설은 러시아군 드론의 항법과 유도 기능을 도와서 결과적으로 우크라이나 도시를 겨냥한 공격에 활용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는데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그러면서 루카셴코가 전쟁에 개입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정말 그렇다면 해당 장비를 철거하고 가동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벨라루스 내의 정유 산업도 문제로 삼고 있는데 벨라루스는 러시아군의 핵심 공급처 가운데 하나라며 벨라루스가 러시아의 전쟁 수행을 지원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계속해서 벨라루스를 경계한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합니다. 당장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에 러시아군이 벨라루스 영토를 통해서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기도 했고요. 2026년 5월에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주장하길 러시아가 벨라루스 남부와 북부 지역을 활용한 군사작전을 검토하고 있으며 그 대상이 우크라이나나 나토 국가 중 한 곳이 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당장 벨라루스를 통해 다시 공격할 것 같으니까 우크라이나는 북부 국경 방어선을 강화하기도 했죠. 어찌됐든 우크라이나는 벨라루스의 최후 통첩을 날린 상황이고요. 그 기한은 6월 25일까지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시작된 이후 제3국에 대해 이 같은 공격을 암시하는 최후 통첩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그렇다 보니 이번 최후 통첩이 공개된 이후 벨라루스 내부에서도 긴장감이 높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벨라루스는 그동안 러시아와의 동맹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직접적인 전쟁 당사국으로 규정되는 상황만큼은 피해왔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벨라루스 영토 내 특정 시설을 직접 언급하며 군사적 조치를 시사하자 상황을 더 이상 가볍게 넘기기 어려워졌습니다. 실제로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해당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회동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정상은 우크라이나의 경고가 향후 어떤 형태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러시아 역시 즉각 반발에 나섰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우크라이나의 발언이 지역 안정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적대적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벨라루스 영토 내 시설 문제를 이유로 군사행동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 자체가 매우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측은 이러한 발언이 긴장 완화가 아니라 긴장 고조를 초래할 수 있으며 동유럽 안보 환경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입장을 벨라루스의 내정에 대한 간섭으로 규정했습니다. 특정 국가의 영토 안에 존재하는 시설의 철거나 운영 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주권 국가의 권한에 대한 침해라는 것입니다. 러시아 외교 당국은 벨라루스가 독립된 주권 국가인 만큼 관련 사안은 벨라루스가 스스로 결정해야 하며 외부 압력이나 군사적 위협을 통해 강요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러시아와 벨라루스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외교적 설전 수준이 아니라 안보 문제로 인식하는 분위기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실제행동에 나설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양국 군사 및 정보기관 역시 관련 동향을 자세히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경고 이후 벨라루스를 둘러싼 긴장이 한층 높아지면서 동유럽 정세 역시 새로운 변수와 마주하게 된 상황입니다. 특히 관심이 쏠리는 부분은 벨라루스의 직접 참전 여부입니다. 지금까지 루카셴코 대통령은 러시아와 군사적 협력을 이어오면서도 자국군이 전선에 투입되는 상황만큼은 피하려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벨라루스는 러시아군에게 영토와 군사시설을 제공하고 각종 훈련과 군사협력을 진행해왔지만 공식적으로는 전쟁 당사국이 아니란 태도를 유지해왔습니다. 실제로 벨라루스군이 대규모 전투에 참여한 사례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바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만약 우크라이나가 경고한 대로 벨라루스 영토 내 특정 시설을 직접 타격하게 된다면 벨라루스 정부는 지금과는 다른 선택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자국 영토가 공격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군사적 대응을 정당화할 수 있는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벨라루스 정부가 해당 시설을 국가안보와 관련된 시설로 규정할 경우 대응 수위는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러시아 역시 이러한 상황을 매우 민감하게 바라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벨라루스는 러시아와 집단 안보 체계를 공유하고 있으며 양국은 오랜 기간 군사협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벨라루스가 공격받는 상황이 발생하면 러시아 역시 이를 자신들의 안보 문제로 해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현재보다 훨씬 강경한 대응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벨라루스가 전쟁에 본격적으로 개입하게 되면 우크라이나로서도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동부와 남부 전선에 상당한 전력을 집중하고 있는데 벨라루스 방향에서도 군사적 위협이 현실할 경우 추가 병력과 장비를 배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군의 전략적 계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번 최후 통첩의 결과가 우크라이나 전쟁의 새로운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벨라루스는 전쟁을 지원하면서도 직접 참전은 피하는 태도를 유지했지만 상황 전개에 따라서는 그동안 유지되어 온 균형이 흔들릴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와 폴란드 간의 외교 갈등도 주목해볼 만한 부분인데요. 현재 우크라이나와 폴란드 간의 역사인식 갈등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5월에 자국 군부대 북부 독립특수작전센터에 UPA의 영웅들이라는 명예칭호를 붙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UPA가 폴란드에 있어서는 아픈 역사거든요. UPA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소련에 맞서 싸운 우크라이나 민족주의 무장 조직인데 나치와 협력하면서 1943년부터 1944년까지 폴란드인 약 10만 명을 학살한 바가 있습니다. 당연히 폴란드로서는 이러한 단체를 좋아할 리가 없었고요.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에 항의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게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한 폴란드 훈장 박탈로 이어지게 되었죠. 이번 사태가 더 주목받는 이유는 갈등이 젤렌스키 대통령 개인에 대한 훈장 박탈에서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폴란드 정부의 결정이 알려진 이후 우크라이나 정치권에서는 강한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민주화 이후 우크라이나를 이끌었던 전직 대통령들까지 나서 폴란드가 수여했던 훈장을 자진 반납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현직 외교안보 분야의 고위 인사들까지 동참하면서 양국 관계는 예상보다 빠르게 냉각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움직임이 정치적 상징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현재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지원책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방 국가들이 제공하는 각종 군수물자와 지원 장비 상당수가 폴란드를 거쳐 우크라이나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쟁 발발 이후 수백만 명의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가장 먼저 향했던 국가 역시 폴란드였습니다. 그만큼 양국은 안보와 경제, 인도주의 분야에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관계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역사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확대되자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폴란드 내부에서는 감정적 대응이 장기적으로 양국 관계를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온 일부 정치권 인사들은 현재의 갈등이 지속될 경우 양국 간 신뢰에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폴란드 정부 내에서도 긴장을 더 키우기보다는 상황을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신들 역시 이번 사태를 우려하는 분위기입니다. 일부 매체들은 우크라이나와 폴란드가 안보적으로 같은 이해관계를 가진 국가들임에도 불구하고 역사 문제로 정면 충돌하는 모습에 대해 전략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와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가까운 협력국 가운데 하나인 폴란드와 갈등이 심화하는 것은 우크라이나에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우크라이나로서는 이런 게 전부 다 부담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벨라루스를 향해 최후 통첩을 보내고 있으며 동시에 폴란드와는 역사인식을 둘러싼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두 사안은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벨라루스 문제는 안보와 군사 문제에 가깝고 폴란드 문제는 역사와 외교 문제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외부에서는 우크라이나가 여러 국가와 동시에 마찰을 빚고 있다는 점 자체에 주목하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우크라이나는 현재 전쟁 수행 능력만으로 버티는 국가가 아닙니다. 각종 무기 지원과 재정 지원, 정보 지원, 그리고 국제사회의 정치적 지지를 바탕으로 전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외교 관계는 군사력 못지않게 중요한 요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는 전쟁 발발 이후 수많은 국가를 상대로 지속적인 외교 활동을 전개해왔으며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외신과 국제정치 전문가들은 최근 우크라이나의 대외 횡보를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벨라루스를 향한 강경한 압박과 폴란드와의 갈등이 각각 다른 이유로 발생한 것은 사실이지만 여러 외교 현안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 국제사회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중요한 변수라는 것입니다. 특히 장기전이 이어질수록 전선에서의 성과뿐 아니라 외교적 이미지와 국제적 공감대 역시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서방 국가들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동맹국 간의 협력과 단결 역시 중요한 요소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변 국가들과의 갈등이 확대될 경우 일부 국가들은 사태의 추이를 더욱 신중하게 지켜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현재까지 주요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의 지원 정책을 바꾸려는 움직임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우크라이나가 앞으로도 안정적인 국제적 지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군사적 대응뿐 아니라 외교적 관계 관리 역시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